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세 쌍둥이 형제는 거울 앞에 서서 같은 얼굴을 마주했다. 민준, 민호, 민재, 그들의 이름만큼이나 운명은 엇갈렸다. 민준의 손이 민재의 어깨를 스치자 민재의 눈에 스며든 눈물이 구두 위로 떨어졌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 한마디가 가족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 비밀의 시작이었다. 민준은 항상 가족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어릴 적부터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자란 그들은 할머니의 한옥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세 쌍둥이를 보며 하나의 영혼이 세 몸에 나뉜 기적이라고 속삭이곤 했다. 민준은 그 기적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집에서는 동생들의 방패가 되었다. 민호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축구공을 차며 웃음으로 가족을 채웠다. 하지만 민재는 조금 달랐다. 어린 시절 민재는 인형을 좋아했다. 남자애가 왜 그런 걸 가지고 놀아? 어머니의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민재는 그날부터 인형을 숨겼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부드러운 감촉은 잊히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10대로 접어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서울의 번잡한 지하철에서 민준은 의대 입시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다. 민호는 축구부 주장으로 학교를 빛냈고 팬들의 환호 속에서 자유를 맛보았다. 민재는 그림을 그렸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부드러운 선의 소년들이 가득했다. 민재야, 그건 이상해. 민호가 한 번은 속삭였다.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림을 찢었다. 하지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며 왜 자신의 마음이 형제들과 다를까 자문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너희 셋은 하나야. 같은 피를 이어받았으니 같은 길을 가라. 그 말은 민재에게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대학에 들어서면서 운명의 갈림길이 왔다. 민준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 가족의 자랑이 되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안의 빛이라고 불렀다. 민호는 스포츠 매니저로 진로를 정하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밤을 보냈다. 민재는 미대에 갔지만 전공을 디자인으로 바꿨다. 안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러나 캠퍼스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마주했다.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선배, 태민이었다. 태민의 미소는 민재의 세계를 흔들었다. 너의 그림, 정말 아름다워. 내 마음이 느껴져. 그 말 한마디에 민재의 가슴이 떨렸다.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그의 여름, 민재는 태민과 산책로를 걸었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태민의 손이 스치자 민재는 멈춰 섰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돼. 태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재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달콤한, 하지만 죄책감으로 물든 키스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거울을 보았다. 같은 얼굴, 하지만 민준과 민호의 눈빛과 달랐다. 그의 눈에는 자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할머니의 생신이었다. 한옥 마당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민재는 태민을 데려왔다. 이쪽은 내 친구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친구? 무슨 친구? 민준이 웃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민재를 불렀다. 너 요즘 이상하단 소문이 들리던데. 민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 저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다. 우린 한국 사람이야.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그날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주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민재야, 조금만 참아. 가족이 다 무너질 거야. 하지만 민준의 말은 민재에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피했다. 난 모르겠어. 왜 내가 우리를 망치려 해? 민재는 짐을 챙겼다. 문을 나서며 그는 구두를 신었다. 빨간색 하이힐, 태민이 선물한 그 구두. 발이 아팠지만 그 아픔은 자유의 대가였다. 안녕, 가족,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서울의 겨울 거리를 헤매던 민재는 태민의 아파트로 갔다. 나 버려졌어. 태민은 그를 안아주었다. 여기서 시작하자. 내 가족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재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 패션 아이템을 만들었다. 그의 컬렉션에는 구두가 많았다. 각 쌍마다 다른 감정을 담아. 하지만 밤마다 그는 형제들의 얼굴을 꿈꿨다. 같은 얼굴, 하지만 이제 멀어진 그 얼굴들. 시간은 흘렀다. 2년 후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다. 초대장을 받았지만 민재는 가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태민이 말했다. 언젠가 가야 해. 그게 내 가족이잖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그리웠다. 민준의 엄격한 미소, 민호의 장난기 어린 웃음. 그들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다. 민호의 삶도 변했다. 축구 클럽에서 부상으로 은퇴한 후 그는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그는 우연히 LGBT 커뮤니티의 모임을 알게 되었다. 한 회원의 이야기에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 가 민호의 가슴을 울렸다. 민재. 그 녀석도 이렇게 느꼈을까? 민호는 처음으로 동생의 입장을 생각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형, 우리 민재 때문에.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민준은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내며 환자들의 고통을 보았다. 한 환자, 젊은 남성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제 가족이 저를 이해 못해요. 제가 게이라는 걸.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퇴근 후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민재를 다시 불러야 해. 어머니는 울었다. 그 애가 우리 집안을. 하지만 눈물 속에 후회가 스며들었다. 3년째 되는 해, 민재의 전시회가 열렸다. 같은 얼굴, 다른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구두 컬렉션. 서울의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이 빛났다. 태민이 곁에서 속삭였다. 자랑스러워. 문득 문이 열리고 민준과 민호가 들어섰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형들. 민준이 다가와 안아주었다. 미안해, 민재야. 우리가 내 구두를 이해 못했어. 민호가 웃었다. 이제 보이네. 내 발자국이 제일 아름다워.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라. 내가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해.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랐어.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하나의 영혼이 세 몸에 나뉘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됐구나. 민재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형제들을 안았다.
같은 얼굴, 이제 같은 마음. 민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태민과 함께한 나날은 매일이 치유의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도 가족을 만들자. 태민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형제들의 얼굴이 스치면 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그는 혼자 산책을 나섰다. 구두 소리가 포장도로에 울렸다. 그 소리는 자유의 증거이자 고독의 메아리였다. 민준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다. 병원에서 그는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손길 속에 그는 자신의 무기력을 느꼈다. 왜 민재를 지키지 못했을까?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기다렸다. 오빠,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형제의 빈자리가 아팠다. 그는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야, 우리 민재 찾아가자. 민호는 카페에서 대답했다. 형,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민호의 카페는 이제 LGBT 커뮤니티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문을 열어두었다. 한 손님, 젊은 디자이너가 말했다. 여기 오니 마음이 편해요. 가족처럼 느껴져요. 민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가족. 우리는 왜 민재를 잃었을까? 그는 옛 사진을 꺼냈다. 새 쌍둥이의 어린 시절, 한옥 마당에서 웃는 그들. 민재의 미소가 가장 밝았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은 그날, 민재는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의 구두 디자인은 이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발자국의 이야기, 각 쌍마다 고통과 희망을 새겼다. 태민이 도왔다. 이건 내 자서전이야. 민재는 웃었다. 그래, 이제 끝나가는 자서전. 하지만 초대장 목록에 형제들의 이름이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나 운명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 문이 열리자 민준과 민호가 서 있었다. 민준의 코트에 눈이 쌓여 있었다. 민재야. 왔어. 민재의 목이 메었다. 형들. 어떻게? 민호가 안아주었다. 내 작품 봤어. 인터넷으로. 그 구두. 내 마음이야. 그들은 함께 걸었다. 구두 진열대 앞에서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내 발을 묶었어. 미안해.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태민에게 말했다. 형제들이 돌아왔어. 태민은 안아주었다. 이제 내 가족이 완전해졌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완전함은 아직 멀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여는 길이 남아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인 그날, 민재는 집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민재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요.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가 그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아팠을 텐데.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다. 민재가 다가갔다. 아버지, 저 여전해요. 하지만 행복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 말은 작은 문이었다. 열리기 시작한 문. 민준의 결혼 생활은 이제 안정되었다.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민재 삼촌이 좋아할 거야. 민준은 웃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커지네.
그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아기 올 거야. 내가 고모. 아니, 삼촌이 돼. 민재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기대돼. 민호의 카페는 이제 가족 모임 장소가 되었다. 세 형제가 모여 앉아 커피를 마셨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 말했다. 민재가 구두를 벗어 테이블에 올렸다. 이제 맨발로 걸을게. 여러분과 함께.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같은 얼굴, 이제 같은 미래. 여름, 할머니의 집에서 모임이 열렸다. 할머니는 세 손자를 보며 말했다. 너희는 기적이야. 다른 길을 걸어도 뿌리는 같아. 민재는 태민을 소개했다. 이분이 제 반쪽이에요. 가족은 박수를 쳤다. 아버지가 말했다. 환영해. 그 순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새겨졌다. 가을, 민재의 두 번째 전시회. 이번에는 가족이 모두 왔다. 구두 한 켤레에 가족 사진을 새겼다. 같은 얼굴, 영원한 발자국, 민준이 말했다. 내 덕에 우리도 걸을 수 있게 됐어. 민호가 덧붙였다. 고마워, 동생.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새 쌍둥이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는 밤, 민재가 말했다. 우린 이제 하나야. 구두든 맨발이든 형제들은 손을 잡았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드리워졌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5년이 지난 지금 민재는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의 브랜드는 포트스테프스 오브 하우트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다. 태민과 그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서약식, 하지만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민준의 아이, 이제 2살 된 조카가 꽃을 뿌렸다. 삼촌. 사랑해. 민재의 가슴이 벅찼다. 민준의 삶은 의사로서의 사명으로 가득 찼다. 그는 병원에서 LGBT 환자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민재 덕분이야. 그는 동생에게 말했다. 내 고통이 나를 바꿨어. 민준의 아내는 웃었다. 오빠, 이제 진짜 가족 의사네. 민호는 카페를 체인으로 키웠다. 각 지점에 무지개 깃발이 걸렸다. 이건 민재의 색이야. 손님들이 말했다. 여기 오니 따뜻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의 사랑이니까.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민재는 때때로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문이 닫히는 그날, 구두가 부서지는 소리. 태민이 깨웠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민재는 안겼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어느 날, 민준에게 위기가 왔다. 병원에서 큰 수술 중 실수가 있었다. 환자가 위중했다. 민준은 무너졌다. 내가. 왜?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형제들에게 전화했다. 나, 실패했어. 민재와 민호가 달려왔다. 민재가 말했다. 형, 우리도 실패했었어. 하지만 일어났잖아. 민호가 커피를 타주었다.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환자는 살아났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형제들. 그날, 그들은 다시 약속했다.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 민재의 브랜드는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되었다. 그는 구두 한 켤레를 형제들에게 선물했다. 민준의 것은 단단한 가죽, 민호의 것은 스포티한 디자인, 자신의 것은 반짝이는 레드. 각자의 길, 하지만 연결된 발자국. 가족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새 쌍둥이는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이게 진짜 자유야, 민재가 말했다. 할머니가 웃었다. 너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웃었을 거야. 태민과 민재의 삶은 깊어졌다.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자. 민재의 눈이 빛났다. 그래, 우리 가족처럼. 민준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새 쌍둥이 이름처럼 민자를 넣었다. 이제 네 대가 이어지네, 민재가 말했다. 민호의 카페에서 콘서트가 열렸다. LGBT 아티스트들이 불렀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노래는 내 동생에게, 구두 신은 용기에게, 겨울, 다시 한강. 이제 아이들과 함께. 민재의 손에 작은 손이 잡혔다. 삼촌, 구두 신어줄래? 민재는 웃었다. 언젠가 내가 신을 구두를 만들어줄게. 시간은 그들을 변화시켰다. 같은 얼굴 아래 다른 이야기. 하지만 사랑이 그들을 묶었다. 10년이 흘렀다. 민재는 30대 중반,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의 브랜드는 다양성을 상징했다. 태민과 입양한 아이, 하준이 이제 5살. 아빠, 구두 만들어줘. 하준의 말에 민재는 웃었다. 내 발자국에 맞게. 민주는 병원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퍼졌다.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진짜 의학이야. 아내와 두 아이, 행복한 가정. 민호의 카페 체인은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 매출 일부를 LGBT 지원에 썼다. 민재, 내 덕이야. 그는 동생을 안았다. 하지만 시련은 다시 왔다. 할머니가 병들었다. 한옥에서 세 형제가 모였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할머니는 손을 잡았다. 너희 잘 살았어. 이제 쉬어라. 할머니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가족들은 울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했어. 나도. 민재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할머니의 유언에 새 쌍둥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라. 민재는 그 말을 따랐다. 자서전, 같은 얼굴에 발자국을 썼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말했다. 이 책이 제 삶을 바꿨어. 민주는 책을 병원에 배포했다. 공감의 치료제야. 민호는 카페에 서점 코너를 만들었다. 이야기 나누는 공간. 민재의 삶에 새로운 사랑이 싹텄다. 하준의 학교 행사에서 만난 선생님, 지은. 아니, 그는 여전히 태민을 사랑했다. 하지만 우정으로. 지은은 LGBT 옹호자였다. 당신 이야기, 영감을 줘요. 가족 모임은 매년 제주도. 바다 앞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얼마나 멀리 왔지? 민준이 물었다. 민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해. 하준이 물었다. 아빠, 왜 구두가 빨간 거야? 민재는 미소 지었다. 사랑의 색이야. 내 마음처럼. 민호의 결혼. 그는 남자를 만났다. 형제들, 소개할게. 가족은 환영했다. 민호야, 행복해라. 민준의 세 번째 아이. 이제 우리 대가 많아졌네. 겨울, 서울타워 아래. 새 쌍둥이와 가족들. 불꽃놀이가 터졌다. 영원히 함께, 그들의 서약.
시간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워졌던 흔적이 이제 빛나는 별이 되었다. 20년 후, 새 쌍둥이는 40대. 민재의 회사는 글로벌 브랜드. 하주는 이제 15살, 디자이너 꿈꾸는 소년. 아빠처럼 되게, 태미는 은퇴, 집에서 책을 썼다. 민주는 명의사, 강연자로 유명. 가족의 치유라는 주제로. 그의 아이들은 의대생. 민호의 체인은 쉰개 지점. 그는 재단을 세웠다. 다양성의 카페. 하지만 나이든 아버지의 병, 알츠하이머. 세 형제가 병실을 지켰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우리 셋,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민, 재, 구두. 아버지는 회복했다. 아니, 그들의 사랑이 그를 지켰다. 너희 덕에. 후회 없어. 민재의 새 컬렉션, 레거시.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런웨이에서 민준과 민호가 모델로 섰다. 관객들의 박수. 하준의 데뷔. 아빠, 감사해요. 민재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의 은퇴 강연. 내 인생의 영웅은 형제들, 청중이 울었다. 민호의 다큐멘터리. 쌍둥이의 발자국. 아카데미 후보. 가족 여행, 유럽으로. 에펠탑 아래, 우리 이야기, 세계에 전했어. 손주들이 태어났다. 새 쌍둥이의 유산. 겨울, 한강. 이제 노년의 그들. 아직도 같은 얼굴이네, 웃음.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영원했다. 민재의 도피 생활은 고독했다.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는 밤낮 없이 디자인했다. 태민의 위로가 유일한 빛, 내가 강해. 하지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형제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주는 직장에서 무너졌다. 민재 없이. 가족이 아니야. 그는 어머니에게 무릎 꿇었다. 우리 잘못이에요. 민호는 술을 마시며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카페에서 그는 변화를 시작했다. 재회 씨도. 민재의 문 앞에서 형제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직. 아파. 성장. 민재는 상담을 받았다. 용서부터 자신부터 형제들은 책을 읽었다. 이해의 시작. 모임. 한옥에서. 눈물의 대화. 미안해. 사랑해. 아버지의 고백. 내가 무서웠어. 새로운 시작. 함께 여행. 제주 바다에서 용서. 민재의 성공. 가족의 지지. 후손들 앞에서 이야기. 사랑은 구두처럼 선택이야. 회상. 같은 얼굴의 여정. 결말, 한강에서 우린 영원히 하나, 불꽃 아래, 희망의 미소. 가족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